고양이가 하루 종일 당신을 무시하다가 새벽 3시에 갑자기 당신 얼굴 위로 올라와서 가르랑거릴 때의 그 기분 아시죠? 세상이 멈춘 것 같고 호흡이 느려지고 머릿속이 조용해지는 그 순간. 만약 지금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겠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오늘은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심리적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고양이가 식탁 위에서 컵을 떨어뜨리는 순간 당신과 눈이 마주쳤는데 고양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쳐다봅니다. 이때 당신은 화가 나나요? 아니면 그 뻔뻔함에 오히려 감탄하나요? 만약 두 번째라면 축하합니다. 당신의 뇌는 특별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있어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건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세상을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안정을 찾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고 명확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강아지가 그들에게 딱 맞죠. 강아지는 먼저 다가오고 흥분을 반영하고 에너지를 계속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른 신경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요함을 통해 안정을 찾습니다. 완전한 예측 가능성을 통해서요. 압박 없이. 고양이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당신을 향해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아요. 그냥 공간의 자리를 잡고 당신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물론 모든 고양이가 그런 건 아닙니다. 24시간 집사를 따라다니는 개냥이도 있죠. 키보드 위를 걷거나 새벽마다 달리기 시작하는 고양이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고양이는 응답해야 할 요구사항을 만들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 상태를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모든 것을 예측하고 스스로를 모니터링하며 보내는 사람들에게 이건 전부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강아지가 좀 과해라고 말할 때 그들은 과도한 자극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고양이가 평화로워라고 말할 때 그들은 이런 방식의 안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이 속도를 늦추고 경계를 줄이고 공연 없이 쉴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걸 이해하면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양이와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유대감은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이상입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종종 느낄 수 없는 그런 안전함이요. 인간관계는 말하지 않은 요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대에 빠르게 부응해야 하고, 감정을 설명해야 하고, 안심시켜야 하고, 상대방의 감정적 에너지에 맞춰야 합니다. 애정조차도 부담감을 동반하죠. 왜 더 표현하지 않아? 왜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만큼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예민하거나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 또는 쉽게 과도하게 자극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끊임없는 협상은 피곤한 일입니다. 고양이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절대 당신에게 접근할 때 짐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애정은 제공되는 거지 강요되는 게 아닙니다. 고양이가 당신 무릎 위에 앉기를 선택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합니다. 대화에 대한 기대도, 눈 맞춤도, 감정적 표현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호 존중과 경계는 드문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침입 없는 연결이요.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친밀감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압력을 피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친밀함입니다. 긴급성이나 요구 없이요. 고양이는 정확히 그걸 모델링합니다. 고양이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가르랑거림이요. 그 낮은 리듬 주파수에 당신의 신경계는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기 전에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요. 호흡이 깊어지고 근육 긴장이 완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떨어집니다. 저주파 반복음은 뇌에 안전 신호를 보냅니다. 신경계에게 긴급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아무런 행동도 경계도 필요 없고 그냥 존재하면 된다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감정 관리에 쓰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의 안정은 드뭅니다. 침묵은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고 소음은 압도적일 수 있지만 꾸준히 울리는 가르랑거림은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많은 고양이 집사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근거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흥분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마치 자신의 내적 속도가 마침내 주변 세상과 맞춰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건 공동 조절이 아닙니다. 대화도 편안함을 위한 공연도 없이요. 몸은 빠르게 학습합니다. 특정 존재가 균형을 가져온다는 걸 알게 되면 애착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가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겪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고양이와 함께 지내면서 증상이 완화됐다고 보고합니다. 고양이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주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만 강아지처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와 함께 있을 때 혈압이 실제로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고양이의 골골거리는 소리는 단순히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에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이제 지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지 능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를 키운다고 똑똑해지는 건 아닙니다. 특정 성격 특성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더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즐기는 지적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서, 글쓰기, 실존적 고찰 같은 것들이요. 연구 결과가 명확합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지 능력이 더 높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신경증 점수도 더 높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걱정하면서 걷는 백과사전이고 애착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쩐지 우리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양이와 사상가가 함께 가는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깊이 생각하려면 방해받지 않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성찰,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이 모든 것이 장기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존하는데 조용해야 가능합니다. 고양이는 그 집중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요구 없이 공존하죠. 관심을 외부로 끌어내거나 지속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빈 공간을 채우지만 그것을 파편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많은 작가, 예술가, 사상가들이 고양이에게 끌리는 이유입니다. 고양이가 사람들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깊이 생각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보호해주는 거죠. 고양이에게는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고양이는 효율적인 단독 포식자인데 당신은 거의 비이성적인 충동을 느낍니다. 그것을 보호하고 싶은 충동을요. 당신의 뇌는 무엇에 반응하는 걸까요? 동물 행동학자들은 이걸 베이비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얼굴에 비해 큰 눈, 둥근 머리, 작은 코, 부드러운 움직임. 당신의 뇌가 이런 특징들을 감지하면 의식적인 생각이 개입하기 전에 돌봄 충동을 먼저 방출합니다. 고양이는 이 패턴과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아떨어집니다. 고양이가 당신을 올려다볼 때 당신의 뇌는 유아를 등록하는 거지 사냥꾼을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고양이 집사들에게 이런 분위기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일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배려심이 기대나 지속적인 상호성 없이 외부로 흐릅니다. 고양이는 당신에게 쾌활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심시켜줘야 한다거나 당신의 기분을 감시하지도 않습니다. 초기에 감정적으로 억제되는 법을 배운 사람들에게 방해하지 않는 양육은 받는 것보다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방해하지 않는 양육은 과부하 없이 취약성 없는 친밀함을 허용합니다. 물론 고양이와 강아지 둘 다 좋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이분법이 아니에요. 각기 다른 이유로 고양이와 강아지를 모두 좋아하는 건 당연합니다. 어느 한쪽을 특별히 더 선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오늘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심리에 집중해 본 거죠. 하지만 아마도 가장 심오한 것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사실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가진 신경계의 종류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였죠. 만약 당신이 고양이에게 끌린다고 해서 반드시 소원하거나 단절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섬세함과 압력 없는 존재감과 지속적인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는 연결을 위해 타고났다는 의미입니다. 고양이는 당신에게 공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충성심을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친밀함과 강렬함을 혼란스럽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당신과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조용한 동행이 다시 인간다운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전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생명체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게 혁명적인 겁니다. 필요하고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문화에 사로잡힌 곳에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머물지 않는 무언가를 의존해서가 아니라 선호해서 나오는 무언가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고양이가 6시간 동안 당신을 무시하다가 갑자기 즉각적인 관심을 요구할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냥 고양이 집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신경계가 과부하 없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낸 사람입니다. 당신의 고양이가 당신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의 고양이를 선택한 겁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고양이는 어떤 타입인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음연구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